2023년 1월 17일입니다. 어제 막장 토론 때 우리 또 논문 얘기도 하고 피의자 수사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참여 경찰관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받아 보신 적이 없으실 거고, 대부분은 아주 특별하게 이제 뭐 참고인 조사 정도, 아니면 목격자, 뭐 참고인이죠.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 계속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죠. 사실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이제 직접적인 질문을 하긴 계속 해왔지만은, 단적으로 여러분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피신하죠. 일단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번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사 조서가 1차, 2차, 3차, 4차, 뭐 어떤 건 14차, 15차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 신문 조서 자체의 양도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을 받는데 뭐 10시간을 받았다, 뭐 하루 종일 받았다. 사실 심야 조사가 금지되어 있지만 뭐 동의하에 아침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뭐 새벽에 나왔다. 그 중에 뭐 4시간 정도는 조서 확인하고 이런 걸 이제 자기가 진술한 거를 타이핑한 것을 이렇게 수정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했는지 맞는지 아니 내가 잘못 얘기한 걸 수정하고, 그건 한 4시간, 5시간.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 뭐 피의자 조사 받는데 여러 번 받을 수 있고 또 오래 받을 수 있지, 범인이 뭐. 그리고 어제 참여 경찰관제 얘기한 것처럼 그냥 경찰이 하나 아니면 검사가 하나 그냥 피의자랑 딱 조사하는 거 뭐 편하고 좋지 뭐. 근데 우리는 이른바 국가기관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 자체에 대해서 무감합니다. 당연히 국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작 여러분이 당사자가 돼갖고 하루 종일 그냥 이 피의자 조사받고 또 혼자 이 경찰한테 뭐 딱딱하게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받는, 물론 조사가 부드러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압박적이고. 근데 그게 이제 보편적일까요? 꼭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지 진실이 나오고 정의가 실현될까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검사가 그냥 영화도 많이 보시죠. 이런 뭐 조폭 같은 애들 말 안 하고 막 입 꽉 다물고 있고 막 마음대로 해. 그러면 검사가 막 소리치면서 뭐 경찰이 소리치면서 막 큰 소리 내고 화를 내고 막 되게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요새는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그럼 뭐 조폭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범죄자, 살인범들을 그러면은 자백을 받아야지. 자백을 안 받고 어떻게 하느냐. 어? 추궁을 해서 자백을 받아야지. 왜 추궁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는 그런 거예요. 자, 증거가 여기 있어. 여기 지문, DNA 인정해? 인정 안 해? 오케이. 인정 안 하면 어쨌든 이거는 증거로 제출합니다. 다음 있고, 그래서 쭉 얘기해서 오케이 조사. 당신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정해. 그건 아니야. 그래 오케이 줘. 재판. 이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왜냐? 이게 이제 자백 중심의 진술 중심의 경찰이나 검찰 조사나 수사에 익숙해져 있어서 당연히 용의자 아니면 이 관련자 데려다가 이 범인인 것 같은데 막 해서 막 쪽쪽 해서 막 압박해서 자백 저 오케이 그걸로 재판. 이게 이제 익숙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재판이 왜 필요해요? 자백했는데. 그럼 그 자백에 의해서 형량만 정해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이른바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한 겁니다. 즉, 경찰, 그러니까 정확히 검찰의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있다라고 하지만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내 앞에 있는 용의자의 자백을 받는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하든 자백을 하지 않든 그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져야죠. 그죠? 그런데 검사가 밝히는 거예요. 검사가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검사가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말이 쉽지 일방적 수사기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일방적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힌다고 하면 균형이 안 맞는 상태에서 자백. 이런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물으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고소가 됐어? 아니면 신고가 돼서 용의자가 나왔어? 용의자에 관한 물적 증거 수사가 됐고 관련된 부분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 피의자, 용의자 혹은 피해자가 돼서 증거에 의해서 인정하면 인정하는 대로 아니면 안 하는 대로 재판을 하러 넘기면 된다. 거기까지가 수사기관의 할 일이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경찰 앞에, 검찰 앞에 있는 모든 용의자의 자백을 받아야 돼. 자백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완전히 어느 정도까지는 유죄로 되는 거야. 그게 되게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쓸데없이 긴 조사 시간, 피의자 신문 조서를 쓰는데 무슨 인생 전체를 막 이 조서에 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왜 인생 전체를 조서에 담아야 되죠? 그리고 어떤 형태의 동기,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거를 봅니다. 경찰의 하나가 폭행범, 살인범 이런 애를 데려다가 진술을 받습니다. 이 경찰에는 뭐 좀 경력이 있는 애도 그냥 너 어디 언제 가서 뭐 했어? 이런 얘기했어. 너 왜 했어? 하등 쓸데없는 부분들까지도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사실 하다 보니까 필요 없어. 2차 조사, 3차 조사.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다시 1차, 2차, 3차, 4차.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제 그 막장 토론 때 경찰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참여경찰관을 하느냐. 내가 혼자
내 사건도 쌓여 있고 내 옆에 있는 수사관도 사건이 쌓여 있는데 내가 수사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참관하게 하는, 그러니까 나의 조사를 감시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하는 사람의 시간 낭비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빨리 얘를 조져갖고 빨리 실질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근데 이건 이제 이 전제는 그겁니다. 이 경찰에는 몰라. 이 경찰은 지금 이 사건을 잘 몰라. 얘의 진술을 듣고 그제서야 알아. 왜? 어떤 형태의 증거라든가 아니면 물적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얘의 얘기를 들으면 돼. 앞에 있는 용의자 얘기를 들으면 그게 다 스토리로 나는데 왜 내가 물적 증거를 굳이 찾아야 돼? 라는 생각인 거죠. 반대죠. 얘의 얘기를 듣기 전에 여기 관련된, 물론 조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팩트가 있겠죠. 어떤 사건의 기본적인 얼개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얘의 진술은 그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얘의 자백을 받기 위한 위에서 물적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지, 그건 아니죠.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얘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 물적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얘가 자백을 하든 안 하든 물적 증거가 있으면 얘가 자백을 해도 유죄가 맞는 거고, 얘가 자백을 해도 사실 물적 증거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유죄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범죄 얼개를 알고 기소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로 가서 재판에서 판단을 해버리면 되는 거를 그냥 미주알 고주알 이게 조사관애도 모르고, 조사관애가 모르고 헤매니까 진술하는 애도 머리 쓰면서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지 인생 얘기 다 하고 막 한 서너 시간 쭉 진술을 하고 일일이 타이핑하고 하도 쓸데없는, 그건 프로파일러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 기소전 조사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호관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해야 될 일은 수사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8시간, 9시간 쭉 하니까 당연히 시간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 수사관들이 기본적인 자질이 없고,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면 뭘 봐야 되고 이것만 보고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조사해서 물적 증거를 찾아서 기소해서 여기까지 하는 것이 수사관인데, 어떻게든 얘한테 자백을 받아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백을 받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으로 되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 그러니까 사실 쓸데없는 조서가 양도 많고 너무 횟수도 많아.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왜? 구속을 시켜야지 말을 잘 듣고 쉽게 자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구속 안 시킨 상태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의 증거를 찾아서 기소에 필요한, 범죄 구성에 필요한 것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반대죠. 이걸 다 하고, 그러니까 검사가 싹 다 기소한 거에 95%는 유죄를 받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판사들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지금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검사 애들이 다 한 걸, 그러니까 수사관 애들이 다 한 거를 그냥 조서만 보고 인정 안 해? 그럼 그 중에 일부 상태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그것도 쟁점도 필요 없어요. 물적 증거가 있으면은 유죄 때리면 되고, 없으면은 무죄 때리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이 판사라는 것들이 무슨 법관의 양심이나 이런 엉을토당토하는 걸로 가지고 지들이 마치 신처럼 판단할. 그러니까 애초에 사법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이것은 결국은 검사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검사에 집중되어 있는 하중은 사실은 경찰관들이 그 밑바닥에 있는 조서를 그냥 피똥 싸면서 작성해 주는 거를
검사애들은 그냥 거기에다가 지갑하는. 이게 굉장히 불균형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사실은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수사사법제도의 전환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놈들이라든가 사실은 검사애들은 이 권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고, 마치 지들이 조폭이라든가 아니면 이 뇌물 사건이라든가 재벌회장 잡아다 놓고 마치 지들이 정의를 구현하든지 조지고 막 엇박하고 막 그래서 뭐 밤샘 조사해 갖고 재벌 회장이나 뭐 연예인 누구나 이런 뭐 공무원들 밤새 조사 초췌한 상태에서 예 인정합니다. 잘못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그림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하등 쓸데없는 짓. 왜? 수사관은 기본적인 유죄에 관련된 팩트에서의 물적 증거를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기소에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면 되는 거고, 검사는 그것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수사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법정에 올리면 되는 거고, 법정에 올린 것을 그 법정에서는 사실 여부라든가 이런 판단을 전문가들이 하고 거기에 맞는 형량 판단을 이 판사가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왜곡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왜 진술서가 뭐 이게 뭐 이만큼이 되고 그 읽지 못해요. 증거 서류가 또 쓸데없이 많아. 쓸데없이 많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정작 필요한 증거가 아니라 다 곁가지들. 그러니까 수사도 못하는 것들이 수사도 못하고 그냥 뺑뺑 돌려서 종이만 쓰고 진술도 못 받고 그냥 조서라는 것도 그냥 쓸데없는 얘기 막 돌리다가 진만 빼놓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선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고, 구속시킨 게 마치 유죄를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불구속 수사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면 살인사건이나 아니면 뭐 이제 성범죄나 특성 보복이 있고 증거 인멸이 있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애들만 주로 구속된 상태에서, 그건 보복을 위해서 증거를 없애는 이런 것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속시킨 상태에서 하는 거지, 수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재판을 하는 거지, 쓸데없이 압박하려고 수사했을 때 이게 이제 되게 쉬운 거예요. 왜? 구속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충 뭐 이제 영장 치면은 대부분은 판사애들이 모르니까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게 유죄인지 뭔지도 몰라. 사실 판사는 무능해, 판사애들이. 좀 실력 있는 애들도 사실은 관심이 없어. 왜? 어차피 그건 지가 할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검사애들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는 판단을, 그러니까 정작 이 기본적인 공소장에서 있는 거를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판단해야 되는, 쟁점을 형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들도 모르거나 아니면 거의 관심이 없어.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게 심각하게 잘못됐죠. 그러면 판사들한테 하중이 높을 것 같다? 아닙니다. 판사가 아니라 사실 유무를 판단하는 전문가를 다양하게 쓰면은 판사들도 하중이 확 떨어집니다. 지금은 검사들의 하중을 확 떨어뜨려야 되고, 그러니까 기소관 정도로 떨어뜨려야 되고, 수사관들도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소한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이게 이제 종이 양으로 하는 그런 바보 같은 피의자 진술도 쓴답시고 하지 말고 물적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형태의 수사관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되냐? 나머지 기초적인 부분은 그 변호사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당신 피의자, 아니면 당신 뭐 피해자, 아니면 당신 참고인들 관련된 건 니네들이 기본적인 어떤 증거들을 가져와. 못 가져오는 거는 경찰의 도움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다양하게 하게끔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실 유무를 판단하게끔 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경찰들한테 너무나도 하중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사실 조사경찰이나 수사경찰이나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조서 쓰는 겁니다. 그냥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피의자 붙잡고 용의자 붙잡고 참고인 붙잡고 그냥 몇 시간이고 그냥 이 타이핑하고 있으면 죽어나죠. 왜 그래야 됩니까? 필요한 부분만, 나머지 어떤 감정적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거를 하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소위 범죄 심리사라든가 아니면 심리적인, 아니면 법률 조언은 얘네들한테.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 얘기를 사실은 이걸 하려고 하면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사들의 권한이 확 떨어지고, 판사들도 실제로 자기들 권한이 확 떨어지고, 경찰들도 실제로는 일하는 놈 일하지만 그 경찰의 소위 말하는 힘이 확 떨어지니까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말단 경찰들만 주관한다고 하니 걔네들 주관하지 않아. 왜? 안 하면 되니까. 지금쯤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사한다고 세고 4-5시간, 5-6시간 타이핑만 하고 있어. 쓸데없는 짓이죠.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용의자 데리고 해야 되니까 오히려 용의자한테 넘어가거나,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가해자의 논리에 빠져들거나 가해자의 시각으로 조사가 쓰여지거나, 왜? 피해자는 사라지는 이 폐단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뭐가 문제이고 어디서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모르고, 결국은 피해를 받는 일반 시민, 국민들은 어디서 뭘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상태. 정작 생각이 있는 시민단체 이런 데도 이런 부분은 문제제기 못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형태이죠. 진짜 사법개혁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피해자 중심, 사건 중심. 제가 늘 말, 사건 중심, 피해자 중심, 사람 중심, 조사관 중심, 검사 중심, 국가의 권력 중심 이렇게 해버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피의자 진 빼고 실제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검사들은 힘만 세지고, 힘만 세지니까 별건 수사하고 막 조지고 지들 마음대로 사건 조작해서 권력 얻고, 경찰들은 거기서 부스러기 먹고, 실제로 중요한 경찰의 업무는 뒤로 넘기고 뒷조사하고, 이런 방식들. 판사들은 무능한 애들로 넘쳐나고 실제로 지 마음대로 그냥 이거 뭐 동전 던져갖고 유죄 무죄, 그게 실제로 실제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뭐 관심도 없어. 요거는 A고 요건 B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극복하고 이거를 바꾸고자 하는 생각인데, 힘없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만은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미국식이나 한국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법의 중심이 시민 중심, 권력을 감시하고 실질 진실, 범인을 잡을 수 있고 인권 중심,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끊죠.